안녕하세요. 여러분은 2023년 6월호 조용한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펼치신 페이지는 TV와 유튜브 그리고 OTT 세계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텔레라마입니다. 벌써 오는 7월이면 조용한 생활과 30번째 함께 해주시는 창간 공신? 그러면 너무 신하네. 그건 아니고 같이 참관해 주신 멤버 이승환 평론가님 한결같이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개국의 공을 쌓은 이승환입니다. 예. 그럼 농공행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나눠드릴 게 없네요. 아니 뭐 저는 매달 안 잘리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나눠주시고 계시다 에이, 이렇게 무슨 생각하고 말씀이세요?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뭐 즐거운 초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예, 그 제가 일 안 끼고 어디 여행 가는 거로는 한 십몇 년 만에 2박 3일로 대만을 다녀왔는데요. 하루 더 있다 오지. 예, 근데 하루 더 있다 오려고 하니까 이제 마감 일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긴 거기서 호텔방에서 마감하면 더 우울하죠. 예, 그 제가 어디 제주도 여행 갈 때 이럴 때마다 늘 마감을 하나씩 두 개씩 들고 갔었던 경험이 있어서 나쁜 버릇이에요. 예, 늘 약간 그럴 때 이렇게 정신승리했거든요. 그 너희 집 골방에 막혀서 마감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다를 바다를 보면서 보며. 마감하는 게 훨씬 낫지 않니? 이렇게 음, 정신승리를 했는데 이번에 마감 없이 다녀오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거는 좀 에피타이저고 혹시 뭐 여름 휴가 계획이나 뭐 당일치기 여행 계획 같은 거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음, 없고요. 근데 이제 7월 말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또 출연하는 연극이 또 오랜만에 오, 오른다고 해서 어, 그 오늘 아침에 예매 오픈해서 이제 예, 성공하셨어요? 성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어렵다는 예. 광클 성공. 참고로 이제 파친코에서 주인공 엄마로 나왔던 정인지 배우가 예 예. 원래 이제 연극하고 뮤지컬 쪽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연극을 또 멋지다. 그러니까 한동안 파친코 촬영 때문에 한국에서 연극을 잘 안 하시다가 이제 네. 하신다 그래서 아니, 그럼 뭐 다음 시즌도 찍으셨대요? 얼마 전까지 그 음. 촬영하셨던 걸로 알아요. 네. 그러면 금방 볼 수 있겠구나, 또 몇 개월 후에는. 뭐 오늘 주제로 정한 작품도 방금 나눈 대화하고 무관하지 않은데요. 발표해 주시죠. 예. 두 가지 키워드가 또 음, 겹치는 것 같아요. 음, 여행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음. 굉장히 오랜만에 뭔가 나온 작품, 이 주연이 아, 또 오랜만에 나온 작품이기도 하죠. 예. 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작품은 음. 웨이브 오리지널로 공개된 박하경 여행기입니다. 박하경 여행기. 박하선 아니고 박하경 예. 여행기. 웨이브 OTT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원래 영화 쪽에 이력이 있는 분들이 네, 만드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 음, 이종필 감독과 이제 손미 작가가 다시 이제 만나서 음.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네. 저도 이 이야기를 이제 이종필 감독님이 시내21 인터뷰에서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신 거를 봤는데 네. 이 원래 손미 작가님의 아이디어였다고는 해요.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이제 모여서 우리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아는 고등학교 선생 중에 한 명이 토요일 하루는 여행을 하는데 쓴다더라. 실제로? 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디벨롭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나온 네. 게 박하경 여행기입니다. 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주인공 박하경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에요. 네. 이나영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음, 근데 보통 규칙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사실 평일에는 굉장히 골치 아프고 사라져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를 통째로 헐어서 네. 여행을 다녀오는 이야기입니다. 음, 이게 당일치기라서 해외는 못 나가고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을 하는데 뭐 물론 여기 여행지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은 음, 아니긴 합니다. 음. 총 8부작이고요. 각각 해남, 군산, 부산, 속초, 대전, 서울, 제주, 경주 이렇게 총 8부작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해남하고 제주가 좀 당일치기가 어떨까 싶네요. 저는 제주는 그래도 비행기 편이 있으니까 될 것 맞다. 같은데 자주 있으니까. 예, 해남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해남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8편을 보고 나면은 음, 약간 이제 하경과 함께 당일치기 여행을 한 8개의 도시 정도를 하고 온 것 음, 같은 약간 기분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면은 약간의 공통된 슬로건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라지고 싶을 때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 이거. 네. 그다음에 1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19세기 유럽에는
미치광이 여행자들이 나타났다. 갑자기 어디 홀린 것처럼 모든 걸 뒤로하고 하염없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은 혹시 미쳐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뭐 이런 거를 화두로 던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이야기는 그 안에서 완결이 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8편이 사실 뭐 공개된 순서대로 쭉 보면 사실 제일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나 오늘 기분에 이 도시가 좋은 것 같아 하고 골라볼 수 있고 그렇게 보더라도 전체 스토리텔링에 큰 지장이 없는 순서거든요. 저는 뭐 처음 봤을 때는 공개된 순서대로 보긴 했습니다만 네. 다시 볼 때는 저도 그때그때 이 도시 좋았지 하면서 다시 꺼내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벌써 2번째 주행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한 3주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어쨌든 30분 안에 이게 일단락이 된다는 게 또 요즘 너무 긴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치열하고 막 빡센 사건들이 뭐 스릴러, 누아르, 액션, SF 쪽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마시는 식혜같이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30분 안에 얘기가 해결이 된다. 이게 예전에 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할 때 옛날에 이런 드라마들이 많았는데 요즘 드물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영우도 이제 한 에피소드 뭐 안에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작은 그 판례들 하나하나 안에서 이제 다 끝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어떤 상큼함 내지는 이 후련함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OTT를 통해서 공개되는 작품들 중에 이제 정서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빡센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혼이 막 고갈되는 그렇죠. 보고 나면 진 빠지고 막 피 유혈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이제 배경이 디스토피아라거나 거의 많죠. 디스토피아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지금 여기에서 잠깐 한숨 돌려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의 존재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리고 30분 안쪽이다 보니까 어디 이동하는 도중에 뭔가 봐야 될 게 필요할 때 한 편씩 골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게 아닌 이상이야. 뭐 어디 버스로 이동하거나 지하철로 이동하거나 하실 때 한 편씩 이제 보시는 게 본격 폰으로 보는 드라마인 거예요? 그렇죠. 폰으로도 볼 수 있는 드라마가 폰으로도 된 거죠. 봐도 괜찮은 그런 드라마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역별로 이제 에피소드가 나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또 뭐 그 지방 뭐 관광청에서 자랑할 만한 명승지 순례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행기라고 하면은 보통 그 지역에서 뭔가 볼만한 것들도 이제 쫙 소개를 해주고 특산물 먹고 그렇죠. 마치 우리가 뭐 파리 배경으로 하는 영화면 무조건 뒤에 에펠탑 걸리는 것처럼 약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작품은 여행기이긴 하지만 이 도시의 매력을 뭐 꽉 차게 담아낸다거나 이런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해남편이 1편인데 그 하경이 템플스테이를 그러니까 말이 템플스테이인데 스테이는 안 하고 이제 하루 정도 프로그램만 체험하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치기니까 스테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머무는 이 사찰 권역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찰과 이 사찰이 있는 산 요 안쪽만 이제 계속 머물고 해남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땅끝마을 비석이랄지 뭐 표지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느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쪽 전혀 관심이 없고. 해남에서 찍은 건 맞죠? 해남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산 같은 경우도 2회 도시가 군산인데 한예리 씨가 예술가로 나왔던 이 한예리 씨가 이제 박하경이 예전에 가르쳤던 고등학교 제자 연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연주는 재능이 되게 미묘한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너는 정말 재능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면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인데 이 제자의 개인전이 열리는 카페를 찾아가는 게 군산 편이거든요. 저 너무 공감하면서 봤어요. 애매한 재능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는 저도 참 보면서 울면서 봤습니다. 사실 뒤에 한예리 씨가 고독한 춤을 출 때. 내가 글을 쓸 때 약간 저런 모습이려나 약간 그런 마음을 저도 약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리고 한예리 씨가 거기서 전시를 하는데 그 그림들도 딱 너무 애매한 재능에 걸맞는 게 소품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건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군산편도 사실 그 카페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군산에 어떤 뭐 명물이 있고 뭐가 있는지 소개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거기서 그렇습니다. 만나는.